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카로드의 류성민 강사고요. 저랑 함께 이번에 12월에 아카모 봤던 거 그거 풀이를 이제 동영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 이제 어떤 문제인지 체크를 해서 요거 번호에 맞춰가지고 이제 학습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대수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양의 점수 K에 대해서 AK는 지금 저렇게 이중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AK분의 1을 시그마 K는 1부터 2024까지 더한 것을 1000으로 나눠줄 거야 라고 되어 있는. 자, 요거는 양심적으로 좀 맞춰주기로 합시다. AK 가만 보면은 이중근호인데 우리가 이중근호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푸는 게 낫겠죠, 그죠? 어떻게 풀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자, 지금 2K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2K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K와 K 더하기 1의 합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중분호 안에 있는 K제곱 플러스 K는요, K와 K 플러스 1의 곱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더해진 거, 곱해진 거, 그 다음에 루트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이 녀석은 이중분호를 풀면은 어떤 방식으로 도출이 되냐면 루트 K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루트 K, 요렇게 AK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K분의 1이라는 녀석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루트 K 더하기 1에다가 루트 K를 더한 거 분의 1이니까 그럼 요거는 유리화를 해주면 바로 얻을 수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K. 자, 그러면은 이 수열을 시그마 K는 1부터 2024까지 하면은 이제 텔레스코픽 형태가 되기 때문에 1부터 2024까지 AK분의 미안해요. AK분의 1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 항만 남고 루트 2025.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항은 이제 빼기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해주면요, 구하려고 하는 값은 44가 됩니다. 이걸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44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AB 길이는 13, BC 길이는 14, CA 길이는 15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스포네. 자, 그 다음에 ABX와 CAX의 둘레의 길이가 같도록 변 BCB의 점 X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둘레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ABX 길이는 13 더하기 BX 더하기 AX, 그 다음에 CAX 길이는 AX 더하기 XC 더하기 CA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AX 길이는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13 더하기 BX 길이랑 15 더하기 CX 길이가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14인데 지금 AB 길이는 13이고 AC 길이는 15니까 BX 길이가 CX보다 2를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2를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BX가 1만큼 더 가져가고 CX가 1만큼 덜 가져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14를 BX가 1만큼 더 가져가고 CX가 1만큼 덜 가져가게 되면은 원래는 7킬이니까 8, 6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은 13 더하기 8이랑 15 더하기 6이랑 둘 다 21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5AX의 제곱 길이,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스튜어트 정리를 쓰면 됩니다. 자, 스튜어트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뭐가 좀 잘못되네. 자, 요 길이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요 길이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3의 제곱 곱하기 6, 그 다음에 15의 제곱 곱하기 8, 요렇게 x자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랑 똑같냐면은 요렇게 AX랑 BC 길이 요렇게 버프 모양으로 구성한 거를 똑같게 되겠죠. 자, 뭐랑 똑같냐면은 14 곱하기 AX 제곱 플러스 8 곱하기 6 한 거랑 똑같이 요 등식만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X 제곱 구하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면요, 5AX니까 요것을 계산을 하면은 765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4 뒤에 0 이상 9 이하의 정수 3개를 자,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만든 6자리 수가 3, 4,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진다고 해놨네요. 이때 6자리 자연수의 최대값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으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4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5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배수 판정법을 쓰면 사실은 이제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4 곱하기 5, 즉 이제 20의 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 C는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확실한 거는 C는 0이다 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라는 수를 보면은 이제 이 수를 만약에 10으로 나눴을 때는 C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C가 떨어져 나간 이 12400A10B라는 수는요, 이제 20의 배수에서 10이 약분이 됐으니까 짝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B가 짝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C는 0이고 이제 B는 짝수이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4랑 5의 배수라는 거는 C랑 B를 통해서 알아냈으니까 이제는 3의 배수인 조건도 써야 되거든요. 3의 배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자릿수를 몽땅 더한 것이 3의 배수기만 하면 됩니다. 즉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의 배수여야 되거든요. 3의 배수여야 되는데 C는 뭐 어차피 날아갔고 1 더하기 2도 날아가면은 A 더하기 B가 3의 배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수 중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에다가 9 한번 줘볼까요? 자, 그럼 A에다가 9를 줬을 때 그러면은 9에다가 B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수 중에 가장 큰 짝수인 B를 찾으면 되겠죠. B 짝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제일 큰 거 9는 어차피 내가 뭐 실수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A가 B가 0이 아니라 미안해요. 3이니까 4니까 요거 2가 돼야 되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자, 2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차피 9는 날아가고 그러면 B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 중에서 짝수여야 되니까 사실 그거는 8이면 되겠죠. 그렇죠? B는 8이면 됩니다. B는 8, 그다음에 C는 0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뭐냐면요 124,980이라는 수면 됩니다. 그럼 얘를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98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조합 문제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선을 따라 그릴 수 있는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 구하라고 해놨죠. 네, 요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차피 직사각형을 구성하려면은 이제 가로 줄 중에서 2개 선택하고 세로 줄 중에서 2개만 선택 자동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의 교점으로 얻어지는 직사각형을 무조건 얻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요렇게 가로줄을 골랐고 뭐 요렇게 세로줄을 골랐다. 그러면 가로줄 고른 거랑 세로줄 고른 거 반드시 교점이 4개 생기게 되고요. 요거는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직선들이 전부 다 평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사각형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결국에 세로줄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줄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60이라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x 빼기 y는 x 더하기 y 빼기 7, 그 다음 루트 x 더하기 y는 x 빼기 y 빼기 7, 빼기 1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연립방정식에서 x 더하기 y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첫 번째 식을 살펴보면은 이 첫 번째 식의 좌변에 있는 x 빼기 y의 제곱 그들 제곱을 하면은 이 두 번째 등식의 우변에 이게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식의 좌변에 있는 루트 x 더하기 y를 제곱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등식의 우변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x 빼기 y라는 녀석을 제가 a라고 하고요. x 더하기 y라는 녀석을 제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연립방정식을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얘는 a는 b를 제곱해서 7 뺀 거. 자, 그 다음 밑에 식은요 b는 a를 제곱해서 1 뺀 거. 이런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a 구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a 대신에 여기 있는 b 대신에 요거를 제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a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7이니까
그럼 a 4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7은 a가 되고요. 자, 그럼 a의 4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인수분 뭐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2로 해봅시다. 2, 1, 2, 2, 4, 2, 4, 3, 6,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냐면 a-2랑 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늘상 0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a랑 b가 정의되어 있는 방식을 보면은 x 빼기 y의 양의 제곱근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0 이상의 실수거든요. 자, 0 이상의 실수라는 거는 여기 뒤에 있는 두 번째 인수에 붙어있는 이 3차식 있죠. 이 3차식은 0 이상, 0 이상, 0 이상 0초가 되는 거를 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둘이 곱한 게 0이 되려면 반드시 a 빼기 2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a가 2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a가 2가 되려면은 이제 b는 2에다가 4 빼는 깔까? b는 3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실 값은 x 더하기 y니까 그러면은 b를 제곱한 거죠. 그래서 답은 사실 9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기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이제 점 D는요, B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으로 찍혀 있고, 점 E는요, AC를 7대 4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BE랑 AD의 교점을 P라고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때 사각형 DPEC 넓이가 Q분의 P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넓이는 뭐 BDP가 BDP, 이 녀석의 넓이가 1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BDP의 넓이를 이용해서 이 DPE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길이 B를, 예를 들면 BP 대 PE를 알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들의 넓이들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삼각형의 길이 B를 이용을 해서 넓이 B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개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딱 꺾어서 어떤 거를 볼 거냐면요, 저 삼각형 EBC가 지금 AD를 요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요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보면 보이죠? 자, 그렇게 봐서 뭘 할 거냐면은, 자, 삼각형 BC라고 할게요. 자, 삼각형 BC랑 뭘 볼 거냐면은 요 선분 AD를 볼 겁니다. 선분 AD 이걸로 메네라우스 정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네라우스 정리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BD, DC, CA, AE, EP, PB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BD 나누기 DC, BD 나누기 DC, 자, BD 나누기 DC 한 다음에 CA 나누기 AE, CA 나누기 AE. 자, 그 다음에 CA 나누기 A 했으니까 EP 나누기 PB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몽땅 곱한 것이 1이다 라는 게 이제 메네라우스 정리죠. 자, 메네라우스 정리 쓰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아는 건 뭡니까? 이 BD, DC가 2, 3, 그 다음에 CAAE가 11,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BD는 2, DC 길이는 비율 3, 그 다음에 CA는 11, 그 다음에 AE는 7, PE분의 PB가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PE 대 PB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여기 곱하면 20이고 21이니까 얼마야? 21 대 22. 21대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21대 22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무슨 삼각형을 볼 거냐면은 ADC 요 삼각형 보도록 할게요.
자, ADC랑, 자, ADC를 보고 요 BE 길이 있죠. 이 BE 길이가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메네라스 정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AE 나누기 EC. 자, AE 나누기 EC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CB 나누기 BD. CB 나누기 BD. 자, 그 다음에 DP 나누기 PA. DP 나누기 PA 하면은 요거 몽땅 곱한 것이 1이다라는 게 이제 메네라스 정리죠. 지금 메네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데, 자, 이미 알고 있는 거 AD 나누기 EC는 7, 4분의 7 곱하기, 그 다음에 CB는 5, 그 다음에 BD는 2. 그 다음에 그대로 PD, P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A. 요 녀석이 1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PD 대 PA는 35, 8이니까 PD 8대 35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대 35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넓이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넓이는 요 PBD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PBD 넓이를 이용을 해서 PDC 넓이 구할 수 있죠. PDC.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PBD 대 삼각형 PDC는 이거는 몇 대 몇이냐면요. 당연히 2대 3이에요. 2대 3이기 때문에 PDC 넓이는 2분의 5라는 거를, 아직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PBD가 1이니까요. 13,000이니까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PDC 넓이는 2분의 3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넓이 전체, 그러면 PBC 넓이는 1에다가 2분의 3 더하면 되죠. 1에다가 2분의 3 더하면 되니까 이거는 2분의 5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PBC 넓이가 2분의 5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EBC 넓이 통째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22대 21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 PBC 대 이게 C 꼭지점으로 하고 보는 거예요. C 꼭지점으로 해서 등적 변형 쓰면 됩니다. 자, PBC랑 EBC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 넓이비는 어떻게 되냐면 22대 43 되겠죠. 자, 22대 43 되니까, 그러면은 EBC는 22분의 43 곱하기 PBC이기 때문에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44분의 5, 35, 40에서 44분의 215가 됩니다. 그러면 EBC 전체 넓이가 44분의 215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사각형 PDC이죠. 그럼 사각형 PDC 이 넓이 구하려면은 EBC 넓이에서 PBD 요거 빼주면 됩니다. PDCD는요, 전체 44분의 215에서 요거 작은 삼각형 넓이 있죠? 1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44분의 요거 빼주면은 1에다가 7에다가 1이니까 44분의 171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해야 되는 거는 분모 더하기 분자니까 이거 서로 썰어서 더해주면은 얼마냐면은 얼마야? 2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정수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니고 각 자릿수의 합이 n의 약수인 것에 이제 가장 큰 세 자릿수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n이라는 녀석은 제가 이제 100의 자릿수를 a, 그 다음 10의 자릿수를 b, 1의 자릿수를 c라고 분석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적기 민망하긴 하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 해놓고 보면은 지금 요 녀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배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100a에서 a 하나 빼고 10b에서 b 하나 빼고 그 다음에 c 하나에서 c 빼면은
더하기 99A 플러스 9B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사실은 얘가 이 녀석의 약수이려면 요거 이미 A가 B도 역시 똑같은 거 있으니까 요 녀석의 약수이기도 해야 됩니다. 9로 묶어볼게요. 자 9로 묶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n이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려면은 각 자릿수의 합이 3과 서로소여야 되거든요. 즉 3의 배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3과 서로소다라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와 서로소다라는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9가 서로소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의 배수, 이 전체의 약수여야 되는데 9라는 공유하는 약수가 없어. 그러면 반드시 11a 더하기 b랑 약수 배수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유클리드의 도움정리 덕분입니다. 유클리드 도움정리 덕분에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1a 플러스 b 이 녀석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 중에서 이제 A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 가장 큰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A9일 때 한번 해보고 만약에 없으면은 8로 넘어가는 걸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A9라고 했을 때 B 더하기 C 더하기 9는요 B 더하기 99 요 녀석의 약수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때부터 이제 사실 B가 9일 때, 8일 때, 7일 때, 6일 때, 5일 때 이제 요거는 노가다를 좀 해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직접 9부터 8, 7, 6, 5, 4, 3 해보면은 언제 가능하냐면요 B가 3일 때 가능합니다. B가 3일 때 뭐면 되냐면요 C가 5이면 요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A가 가장 클 때 8, 7, 6, 5, 4 B가 8, 7, 6, 5, 4는 안 되고 3부터는 되니까 N은요 가장 큰 거 935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합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명의 남자가 있고 이제 9명의 여자가 있는데 이들을 이제 원탁에다가 배열을 할 겁니다. 근데 원탁에 어떻게 배열을 할 거냐면요 남자와 남자는 이제 원탁의 지름의 양끝점에 배치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는 가능하지만 남자는 안 되게 이제 그렇게 배열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거를 만족시킬 확률을 이제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남자부터 먼저 배열을 한다고 해요. 미안해요. 남자부터 배열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 총 14자리겠죠. 그럼 14자리 중에서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할게요. 물론 이제 원순위에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14가 나눠지게 될 거지만 자 그러면 그냥 원순열로 합시다. 자 14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어차피 회전도 똑같으니까 이제 고정된 자리 하나를 선택을 할게요. 자 고정된 자리 하나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요 자리가 이제 남자가 딱 채워졌다 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남자는 여기는 당연히 앉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아무튼 여기 앉으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앉으면 안 되냐면은 여기 반대쪽에도 앉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몇 자리가 남는 거냐면은 사실 14자리에서 하나, 둘 빼니까 12자리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12자리에 배열이 되면 됩니다. 12자리가 배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는 남자 앉으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남자가 여기 앉아서 합시다. 이 두 번째에서. 그러면 여기는 남자가 또 앉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남자는 이 자리, 이 네 자리를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자리 중에서 네 자리가 빠졌으니까 10자리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면은 이제 네 번째 남자는요, 8자리 중에서 골라야 되고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남자는 이제 6개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럼 남자는 다 배열이 끝났죠. 이제 여자는 아무 제약이 안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총 몇 자리가 남았냐면은 사실 여자 수만큼 이제 9자리가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경우의 수는 그냥 여자들 자기 마음대로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굿 팩토리를 해주면은 이게 총 경우의 수 되는 겁니다. 원순열에서 총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원래 원순열의 총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필요가 하면 좀 그렇지만 총 경우의 수는
총 14자리가 있으니까 원순위로 따지면 13팩토리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야? P분의 Q는요? 총 경우수분의 12, 18, 6, 9팩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구해 주시면은 얼마가 되냐면 143분의 4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 더하면은 131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대수문제입니다. 자, A, B, C 양의 실수고요. 이제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놨네요. 자, 그러면 일단 본능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4AB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4AB에서 2AB만 동강돼가지고 여기 A제곱이랑 B제곱에다가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는 128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 시기로부터 우리가 A 감기 조심하세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이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뭔가 여기 2AB는 이미 있으니까 요 녀석을 이용해서 뭔가 부등식을 만들어서 2BC 더하기 2CA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C 더하기 CA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럴 거면은 만약 이 제곱을 떼고 얘네 둘이 A 더하기 B랑 C 요거 둘이 곱한다고 하면은 BC 더하기 CA가 나오게 되겠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128은 2AB 더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인데, 자, 여기서 2AB는 그대로 가고요. 2AB는 그대로 가고 얘네 둘이만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사용합니다. 뭐 코시슈바르 부등식으로 써도 상관없는데 둘이 쓰면은 2A 플러스 B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은 요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준식의 2배에 관한 부등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했죠? CA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은 6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여기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제 등호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최대값을 64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등호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과 C의 제곱이 똑같을 때죠. 근데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요 A 더하기 B랑 C가 똑같을 때 되면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B랑 C가 똑같을 때 되는 A, B랑 C는 너무 많죠? 그래서 요거 성립시키는 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이 64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하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B 길이가 AC 길이보다 더 짧은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길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아, 외접은 반지름 길이네. 아, 이거 반지름 길이는 모르고요. 여기다 써봐야겠다. 자, 아무튼 간에 이 A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이 있어서 이 원과 AB 만나는 점 D, 그 다음에 원과 AC가 만나는 점을 E라고 했을 때 AD 대 AD 대 DB는 3대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저기 뭐냐 삼각형 PBC 이제 원 위를 지금 점 P가 이렇게 쏘다니고 있고요. 그때 P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그게 어느 위치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BC를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놨을 때 P랑 BC의 거리가 가장 먼 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위치는 우리가 이제 정성적으로는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A를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P가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P가 요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요 위치라 하면 A에서 BC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수선의 발에서 그대로 연장해서 원과 만나는 점 요 P'의 위치가 이제 P'에서부터 BC까지의 거리를 가장 길게 하는 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곧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이 원의 반지름도 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려면 여기 제가 AD 대 DB를 3A랑 2A로 뒀는데 이때 A 값도 구해야 하겠죠. 그죠? A 값도 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좀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들부터 한번
지금 sin A 대 sin C가 이제 8대 5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즉, sin A 대 sin C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A의 대변의 길이도 우리가 A로 나타낼 스몰 A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sin 법칙 덕분에. 자, sin A분의 요거 BC 길이랑 그 다음에 sin C분의 대변의 길이는 5A인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sin A 대 sin C가 8대 5라고 했으니까 BC가 8A다 라는 거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8A인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CE 길이도 이제 얼마인지 지금 궁금한 상황이죠. CE 길이는 요 길이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DE, 삼각형 ADE 넓이가 ADE 대 ABC가 지금 9대 35라고 해놨거든요. 자, 9대 35라고 해놨는데 ADE랑 ABC랑 지금 요 각 A를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각 A를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각 A 크기의 사인 값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끼인 값으로 만드는 양변의 길이를 이제 곱해주면은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적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3A에다가 sin A를 곱하면 ADE의 넓이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2분의 1 똑같이 2분의 1에다가 AB 곱하기 AC 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C는 뭔지 모르고요. 거기에다가 sin A를 곱해주면은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9대 35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을 약분하고 A 하나를 약분해주면은 sin A도 이렇게 약분을 하면은 9A 대 5AC 되죠. 아, 그러면은 5AC가 지금 35A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럼 AC는 7A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7A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4A, 그 다음에 이 BC 길이는 아까 얼마였죠? 8A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모든 변의 길이를 아니까 지금 우리가 각 B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각 B에 대한 정보를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비율로 구할 수도 있지만 요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각도를 구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 B는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B는 요 양변의 길이, 끼인 값으로 하는 요 양변의 길이를 5a 제곱 그 다음에 8a의 제곱 에다가 요 7a의 제곱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뭘로 나눠주면 되냐면 2 곱하기 5a 곱하기 8a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어차피 a 제곱은 약분될 것이니까 이거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나왔더라? 이거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코사인 B가 2분의 1이 되는 얘가 B는요? 60도입니다. 60도. 아, 그러면 지금 여기가 60도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자, 그럼 60도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은 sin B가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sin B분의 그럼 B의 대변의 길이 7A거든요. 자, 7A를 하면은 요게 사인 법칙에 의해서 뭐랑 똑같냐면은 요 ABC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14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4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사인 B는 이제 60도,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A라는 거는 이거 7 나눠주면은 루트 3이다 라는 거를 곧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러면 다 했습니다. 자, A가 그럼 루트 3이야. 자, A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요 삼각형의 높이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AP 길이는 이제 3A랑 똑같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3A랑 똑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요 5A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해주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5A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15고요. 자, 그 다음에 3A는
3루트 3이니까. 자, 그러면은 높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P'BC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15 더하기 3루트 3. 요거 둘이 더한 거 값으로 됩니다. 뭐 구해야 되는 건데? 넓이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요게 높이니까 넓이 구하려면은 4a를 곱하면 됩니다. P'BC는 4루트 3에다가 15 플러스 3루트 3.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60 루트 3 플러스 얼마니? 4, 3, 12 딱 사면 3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분의 P-36 제곱하라 했으니까 요거 36 제거하고요. 60 루트 3을 제곱을 해서 60 루트 3을 제곱을 해서 이거를 5로 나눠주면요. 100분의 60 곱하기 3 곱하기 60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해주면은 542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수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수 부정 방정식인데 x 6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y 더하기 5는 0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x의 6차식이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이 7y만 일로 한번 넘겨볼게요. 5는 마이너스 7y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합동식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7의 배수여야 되죠. 그죠? x의 6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가 7의 배수여야 됩니다. 자, 그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x는 무조건 7의 배수면 안 되죠. 그죠? x는 왜냐면은 만약에 7의 배수 돼버리면 이게 빵빵 돼버리니까 5랑 빵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자, 얘랑 뭘 할 수가 있냐면 x랑 7은 서로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마침 6제곱이 있으니까 페르마의 작은 정리에 의해서 x의 6제곱은 1이랑 합동이란 말이죠. 못 들려? 싫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얘는 1 그러면은 여기다가 5 더하면은 6이니까 6x 더하기 6이 0 모듈로 7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이제 1로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x가 얘는 마이너스 x니까 1로 넘기면 x가 되겠죠. x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면은 그냥 y를 그때 값으로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1부터 150 이하의 정수의 개수는 자, 그러면은 x를 제가 7k 플러스 6이라고 했을 때 얘가 1부터 150 사이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k가 가능한 거는 0부터 1, 2 어디까지? k가 20까지 되겠죠. 자, 그럼 총 몇 개입니까? 0부터 20개니까 21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조합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0개의 직선이 어느 두 개도 서로 평행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선 두 개가 잘 골라가지고 둘이 안 만난다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는데요. 자, 정확히 3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딱 3개, 4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4개, 5개의 교점이 만나서 5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5개, 6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딱 6개인데 이제 7개 이상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는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표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는 직선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평행한 직선쌍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40개 중에서 일단 두 개를 고르면은 일단 교점의 개수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세 개씩 만나가지고 생기는 게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개씩 만나서 생기는 직선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세 개씩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빼줘야 돼. 근데 이런 게 총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지금 요런 쌍이 세 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런 쌍이 세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고르는 거 제외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고르는 거 제외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르는 거 제외를 해야 되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 고르는 거를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몇 쌍이다? 세 쌍이다. 그래서 앞에 곱하기 3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4개씩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는 이제 제외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총 4쌍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개씩 만나서 생기는 것도 제외를 해줘야 되니까 요거 빼주고요. 자, 그 다음에 6개씩 만나서 생기는 것도 빼줘야 되니까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보면 607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13번 한번 볼게요. 자, 실수 ABC에 대해서 요런 열린 방정식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가만 보면은 AB분의 1, BC분의 1, CA분의 1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C만 나눠주면 ABC분의 1, 여기에 A만 나눠주면은 ABC분의 1, 여기에 B만 나눠주면은 ABC분의 1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도 통일을 못했지만 요거는 ABC분의 1로 한번 통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C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C로 나눠줘. 그러면 2 더하기 C분의 B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도 A를 나눠주면은 A분의 2C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B 나눠준 것도 ABC분의 1이 되니까 뭐 나누면 됐지? B 나누면 됐죠. 1 더하기 B분의 3A 요렇게 이제 똑같이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ABC분의 1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값으로 똑같은 상황이니까 제가 이거를 K라고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K라고 할 건데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C분의 B, A분의 C, B분의 A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셋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되죠. 그죠? 자, 그러면 C분의 B를 K로 나타내고 A분의 C를 K로 나타내고 B분의 A를 K로 나타내서 C분의 B 곱하기 A분의 C 곱하기 B분의 A를 하면은 그게 K에 관한 식이 나타날 건데 그 K에 관한 식이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분의 C 곱하기 B분의 A가 이게 1인 건 당연한데 얘는 K-2고 얘는 K-3분의 2분의 K-3이고요. 그다음 얘는 3분의 K-1입니다. 이게 얼마다? 1이다 하면은 K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3은) 6이 되고요. 요거 정리해 줄게요. 바로 K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1 마이너스 6 K제곱 플러스 11K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도리적법을 쓰면은 뭘로 되냐면 뭘로 되니? 4로 된대요. 4 1 4 마이너스 2 4는 8 3 12 오케이 0. 자, 그러면 K-4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는 0이 되겠죠. 그럼 K제곱 빼기 2K 더하기 3은 K-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0보다 무조건 커요. 그러면은 너는 무조건 0보다 커? 오케이. 그러면은 K가 무조건 4여야 된다. K가 무조건 4여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K가 4라고 하면은 이제 C분의 B, A분의 C, B분의 A 다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C분의 B는 2거든요? 그럼 B는 2C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분의 C는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C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분의 A는 1이거든요? 그럼 A랑 B는 어떻게 되겠죠? 맞지, 이거? 네. 그래서 A는 B는 2C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랑 B랑 C가 이제 2분의 1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어디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어디다가 대입하지? 아, 그치. A, B, C분의 1이 K라고 했으니까 A, B, C는 당연히 4분의 1일 거잖아요. 그쵸? 그럼 A, B, C가 4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누구에다 대입을 해볼까요? 자, A에다가 2C, B에다가 2C, C에다가 C 대입을 하면은 4C 4제곱입니까? 4C 4제곱이 4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C 4제곱을 이상합니다. 잠깐만. 다이 ABC 2C 2C 아하 세제곱이지. 쏘리. 자, 그러면은 C 세제곱이 16분의 1이니까 그래서 C는요 계산하는 거 어떻게 되냐면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의 세제곱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이죠. 그럼 A가 2C, B가 2C, C는 C니까 5C의 세제곱이죠. 그럼 125C의 세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거 곱지 않고 있어도 되겠네. 그럼 얘는 16분의 125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더하는 거니? 분모 분자 더하는 거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14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인 원 감마입니다. 이게 원 감마예요. 자, 이 원 감마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어서 대각선 AC는 원 감마의 지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각선 AC와 BD의 교점을 2라고 할 때 여기 CE의 길이는 2루트 5고요. 그 다음에 각 AED의 크기는 45도라고 주어져 있을 때 BE 제곱 더하기 DE 제곱 BE 제곱 더하기 DE 제곱 제가 이거를 X 이거를 Y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구하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얼마입니까? 이거 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X 곱하기 Y는 얼마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박미의 정리 쓰면. 박력의 정리에 의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X 곱하기 Y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X 곱하기 Y는 얼마냐면요. B2 곱하기 2D니까 2C 곱하기 2A가 되죠. 자, 그럼 2C의 길이는 이미 알아요. 2루트 5고요. 그러면 2A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름의 길이에서 2C 길이 빼주면 되죠. 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이 5루트이니까 10루트 2에서 2C 길이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X 곱하기 Y는 요거 계산해 주면은 20 루트 10 마이너스 5니까 20이고요. 그러면 눈치껏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뭔가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를 이제 구하면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각 AED가 45도라는 거거든요. 지금 각 AED가 45도라는 거니까 이 45도라는 것에서부터 제가 O에서 BD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작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할까? N이라고 했네요. 자, N은요 O에서 BD에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자, 그러면 작게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면은 여기 M이고 여기 E고 여기 O예요. 자, 그러면 지금 OE의 길이는요. OE의 길이는 여기 반지름 길이 5루트 2에서 2루트 5 뺀 거죠. 5루트 2 빼기 2루트 5예요. 그러면 얘 지금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OM의 길이 혹은 ME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ME의 길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ME의 길이에다가 루트 2로 곱하면 얘가 되니까 그 ME의 길이는 5 빼기 요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10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ME의 길이가 지금 5 빼기 루트 10이다. 뭐 반대로 MO의 길이도 5 빼기 루트 10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MO의 길이가 지금 5 빼기 루트 10인데 OD의 길이 얼마인지 알죠? OD의 길이. 자, OD의 길이는 당연히 저기 반지를 매게 되니까 5 루트 2가 되거든요. 자, 그럼 MO의 길이는 5 빼기 루트 10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DM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DM의 제곱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DM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5 루트 2의 제곱에서 그럼 50이죠. MO 5 빼기 루트 10의 제곱. 네, 요거 뺀 것과 이제 같은 값인데,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15 더하기 10 루트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DM의 제곱이 15 더하기 10 루트 10인데요. 자, 그럼 지금 DM의 길이라는 녀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 DB가 현이잖아요. 그렇죠? 현인데 원의 중심 O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이 DM은 DB의 정확히 2등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OM은 DB의 수직 2등분선이 되는 거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이렇게 꼬라박았으니까. 그러면 M은 BD의 중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지금 DB 길이는 X 더하기 Y잖아요. 그러면은 DM의 길이는 2분의 X 더하기 Y구나. 따라서 우리가 사실 구한 거는 2분의 X 더하기 Y가 요 길이다라는 거를 구한 겁니다. 그럼 2분의 X 더하기 Y가 이 길이에요.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잠깐만, 이거 제곱 붙여줘야지.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 해주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xy 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4 곱한 거 빼기 2루트 xy. 빼기 여기다가 2배 한 거 빼줍니다. 40루트 10 플러스 40. 그럼 40루트 10 정확히 제거가 돼서 정확히 100이다 라는 거를 곧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정수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119 이하의 자연수, B는 139 이하의 양의 정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제가 조건 1은요 60분의 A와 70분의 B는 기하분수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서로서 조건으로 바꿔 적었고요. 자, 그다음 조건 2를 보시면 60분의 A 더하기 70분의 B를 통분했을 때 420분의 C가 될 텐데 420분의 C는 기하분수가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통분했을 때 이 분자랑 분모가 이렇게 서로서가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이번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즉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A와 B를 개수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7A 플러스 6B라는 수랑 그 다음에 420은 소인수 내는 거야. 6 곱하기 7 곱하기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5 곱하기 7입니까? 그죠? 맞아요. 자, 얘네들이 지금 서로소가 아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A는 60이랑은 서로소입니다. A는 60이랑 서로소이기 때문에 2, 3, 5를 싹 다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2, 3, 5를 싹 다 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B도요. B는 지금 70과 서로소이기 때문에 2, 5, 7이랑 서로소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가만 보면은 7A 플러스 6B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A는 지금 6이랑 공유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B도요. B도 마찬가지로 7이랑 공유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 지금 6이랑 공유하는 거 없고 A는 지금 6이랑 공유하는 거 없다 했으니까 지금 7A 플러스 6B는 6과 서로 소여야 됩니다. 즉 2, 3과 싹 다 서로 소여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B는 7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7A 플러스 6B 전체적으로는 7과 서로 소여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
7a 플러스 6b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라는 반드시 이제 서로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이냐면은 얘네 둘이 서로소가 아니려면은 이거랑은 공유하는 원소가 아예 없으니까 5랑 약수를 공유해야 된다. 7a 플러스 6b가 반드시 이제 5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은 5에서 2랑 똑같고요. 다음에 저기 6은 5에서 1이랑 똑같으니까 요거를 다시 적으면 b는 3a랑 합동이다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제 b의 나머지가 정해지면은 a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반대로 a가 결정이 되면은 b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상 다 구했죠. 지금 먼저 총 개수는 a가 60과 서로소여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phi 60만 구해주면 오일러 phi 함수입니다. phi 60만 구해주면은 1부터 59까지 서로소인 것들의 개수니까 근데 지금 범위는 어디예요? 119까지죠. 그러면은 요거의 2배 이게 일단 a가 1부터 120까지 이제 수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이제 60과 서로소인 거의 개수가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b는 70과 서로소인 거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부터 140까지 생각을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2 곱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A가 결정이 되면은 B가 지금 한 번에 결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쌍쌍마다 생각을 해주면은 사실상 여기서 4를 나눠주면은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랑 2는 약분이 되고 phi 60이랑 phi 70 구해주면은 16 곱하기 23입니다. phi 60은 16이고요. phi 70은 24였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384 요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합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10으로 구성된 집합의 부분 집합 중 정확히 하나의 연속된 정수쌍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걸 제가 적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만족시키는 S를 구해야 되는데 연속한 게 S 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이러한 N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요 경우수를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경우수냐면 자, AN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해서 연속한 정수쌍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수라고 할게요.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n까지 이 집합에서 연속한 정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1, 2, 9, 10 이런 식으로 해서 n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집합, 그러니까 요 1부터 n까지의 부분 집합 중에서 연속한 정수쌍을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를 점화식으로 구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랑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이제 합하면 AN이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을 포함하는 경우랑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1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연속한 정수쌍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2는 포함이 안 되면은 사실상 1과 2 제외하고 3부터 n까지 즉 n-2개의 정수 중에서 연속한 정수쌍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n-2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1을 만약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가 포함됐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거는 2부터 n까지 이 n-1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연속한 점수쌍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n-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an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an은 요 정화식을 구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피보나치 수열인 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근데 피보나치 수열인데 대신에 이제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우리가 좀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항은 얼마냐면요. 자, 원소 딱 한 개 가지고 있는 집합에서 연속한 점수쌍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공집합 아니면은 1이니까. 공집합 아니면은 1 하나 자기 자신 가지고 있는 거니까 A1은 당연히 2고요. 자, 그 다음에 A2는 이제 연속한 점수쌍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은 1, 2 이렇게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총 4개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되니까 얘는 3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개의 AN을 좀 몇 개 보여보면은 A3은 5, A4는 8, A5는 13, A6은 21, 그 다음에 A7은 34. 이 정도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연속한 점수쌍을 이제 포함하는, 딱 하나 포함하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1과 2 요거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 2만 포함을 하게 되면은 3은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죠? 3은 포함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4부터 10까지죠. 그럼 4부터 10까지 수들 중에서는 연속한 점수쌍이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부터 10까지는 총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있죠. 그럼 그 7개들이 연속한 점수쌍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즉 3은 안 되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4부터 6까지, 즉 A7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요. 사실 1, 2 포함하는 거 말고 9, 10을 포함하는 경우도 사실상 똑같죠. 그러니까 9랑 10을 포함하게 되면은 8은 안 되고 1부터 7까지 연속한 점수쌍을 단 하나도 포함하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A7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1과 2를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9와 10은 자동으로 대칭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2랑 3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8과 9를 포함하는 경우랑 사실상 완전히 대칭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랑 3을 포함하는 경우는 이때도 뭐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1은 뭐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도 안 될 거고요. 그러면은 5부터 10까지니까 총 6개입니다. 6개. 그러면 6개의 경우가 될 거고요. 그럼 똑같은 대칭으로 생각을 하면은 8과 9를 포함을 하면은 이 경우에도 A6으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그럼 이번에는 3과 4 이거를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는 이제 1을 포함을 해도 되겠죠, 그죠? 1만 포함을 하고 2는 포함을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을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요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5를 포함을 안 하고요. 잠깐, 2 안 되고 5 안 되고, 그러니까 1은 상관이 없고요. 1은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6부터 이제 얼마니? 6부터 10까지니까. 그럼 6부터 10까지는 총 5개죠. 그럼 요거는 A5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1은 포함하거나 안 하거니까 사실상 A1입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는 A1 곱하기 A5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랑 대칭인 상황은 사실상
8분이니까 7, 8. 네. 이때는 A1 곱하기 A5.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경우. 자, 4랑 5 요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4랑 5를 포함하면은 3과 5는 안 되죠. 그렇죠? 3과 5는 안 되고 그럼 1, 2와 6부터 이거 5가 아니라 6. 그죠? 7부터 10까지니까 그러면 총 2개랑 그 다음에 7, 8, 9, 10 총 4개. 즉 요거는 경우의 수를 구해줄 때 A2 곱하기 A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랑 완전히 대칭인 상황은 7, 8, 6, 7 이때도 똑같이 A2 곱하기 A4로 보여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았습니까? 5, 6만 하면 되죠. 자, 5, 6을 해보면은 4, 7 제외하고 1부터 3까지랑 그 다음에 8부터 10까지니까 3개, 3개죠. 그래서 A3 곱하기 A3 이렇게 총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A7 2개, 그 다음에 A6 2개, 그 다음에 A1 곱하기 A5 2개, 그 다음에 A2 곱하기 A4 2개, 그 다음에 A3의 제곱 1개. 네, 요거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요. 총 남은 나머지 거면 2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대수 6점짜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 빼기 D가 5 이상이고요. 요러한 이제 4차 방정식의 해가 x1, x2, x3, x4 이렇게 4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때 각 근을 제곱해서 1 더한 것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요 녀석 근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1씩 더한 것 요런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편의상 yi라는 녀석을 x의 i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i는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지금 여기 있는 xi들은 x1부터 x4까지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4차 방정식의 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얘를요 요 4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나타내는 노력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 2차 항들, 보기차 항들만 넘겨두고요. 나머지 요 홀수 차수 항들은 제가 우변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x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b는 마이너스 x에 ax 제곱 더하기 c가 되죠. 자,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했던 이 x 제곱 대신에 y 빼기 1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y-1을 제곱에 b y-1 곱하기 1에다가 b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제곱 아니니까 그냥 x 그대로 두고 자, x 제곱 대신에 y 빼기 1 넣을게요. a에 y 빼기 1 플러스 c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x까지 y를 다 고치려고 하면은 양변을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은 그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y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10 제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y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될 것이거든요. 뭐 4차 방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그 a가 1이거나 뭐 그렇게 된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요 방정식에서 4차 이하의 방정식에서 이 y 값이 사실상 x제곱 더하기 1의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y 값들을 미안합니다. y 값들의 곱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곱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이 만족시키는 모든 y들의 곱은요 상수항과 똑같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BAT 정리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얘는 세 근 모두 더한 게 마이너스 A, 네 근 모두 더한 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모두 더한 게 B. 그 다음에 세 개씩 곱해서 모두 더한 게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네 개 모두 곱한 게 D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 4차 방정식에서 상수항만 구해주면은 그게 모든 y 값들의 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y 값들의 곱이 되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이거는 제곱 아니잖아, 그렇지? 제곱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럼 4차 방식 무조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상수항은 뭐였냐면요, 상수항 1 마이너스 B 그 다음 플러스 B 이걸 제곱에다가 뭐 빼주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상수항 이거 마이너스 1만 취해주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만 취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C의 제곱. 요게 상수항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적어보면은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사실상 y1, y2, y3, y4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준식의 값과 정확히 일치하는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작아지려면은 A랑 C는 똑같이 두면 됩니다. A랑 C는 똑같고 그냥 B 빼기 D는 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5일 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5에서 1 빼고 4니까 얘는 사실상 16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기하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OB는 XOY가 지금 AOB랑 XOY가 지금 닮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지금 O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서로 똑같은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나선 닮음이죠. 나선 닮음. 나선 닮음의 상황에서 AO랑 BO가 길이가 같은 이름의 삼각형이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XO랑 Y도 지금 YO도 이름의 삼각형인데 얘네 길이는 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AOB는 90도보다 큰 그런 둔거삼각형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XOY도 둔거삼각형이고요. 자, X와 Y는 직선 AB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 AOX 각 AOX가 지금 90도라는 겁니다. 이 90도라는 거는 지금 이거 이제 나선 회전각이 이제 90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자명하게 BO와 여기도 90도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PX와 PB의 길이의 차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PX랑 PB의 길이의 차. 이거 얼마인지 구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놓고 보면요. 지금 AO랑 BO가 같고, 그 다음에 XO랑 YO가 똑같죠. 이등의 삼각형이니까. 그런데 지금 끼임각이 무려 90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XOA랑 삼각형 XOA랑 뭐랑 합동이냐면 삼각형 YOB랑 합동입니다. 이거는 SES 합동이다 라는 걸 곧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O에서 여기 PA에다가 수뇌발을 이렇게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O에서 PY에다가 수순회발을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했었다니까? H1이라고 하네요. 얘는 H2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미 구체적으로 AO 길이, XO 길이, YO 길이, BO 길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AO 길이는 4, 그 다음에 XO 길이는 3이니까 그러면은 H1X 길이 바로 구할 수 있죠. 얘는 여기가 5일 거니까, 직각삼각형에서 5일 거니까 얘는 바로 5분의 9가 됩니다. 여기 5분의 9가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면은 여기가 지금 길이가 3이고요. 여기가 OB 길이가 4니까 OB 길이가 4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H2B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요 BY 길이가 5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5분의 16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다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P랑 O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P랑 O를 연결을 해보면은 지금 OH1과 OH2는 길이가 똑같죠, 그죠? 길이가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PO 공통이니까 삼각형 누구랑 POH1이랑 그 다음에 삼각형 POH2랑 합동이거든요. 요거는 빗변의 길이에다가 직각 같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RH S 합동이고요. 제가 RH S 합동이니까 그럼 뭘 알 수가 있냐면 pH1과 pH2가 똑같다는 거죠. pH1과 pH2 길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pH1과 pH2 길이가 똑같다는 건데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pH1은 px 더하기 5분의 9죠. 그 다음에 pH2의 길이는 pb 더하기 5분의 16이죠. 끝난 거 아니야? 그럼 px 빼기 pb는 뭡니까? 5분의 7이다. 10m 더하기 m은요? 5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자, 12성의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쳐놓는 남들을 구하여라. 지금 이 가우스 기호로 1분의 n부터 10분의 n까지 곱한 것을 이제 다 해보니까 요게 이제 그거죠. n개 중에서 10개를 골랐을 때 이제 경우에서 요거를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적어놓는 거는.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럼 요 상황에서요. 어디에 주목을 해볼 거냐면 일단 구체적으로 여기 좌변에 있는 값들이 계산되기는 무진장 어렵거든요.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이 계산되기는 무진장 어려운데 하나만 골라가지고 살펴볼게요. 자, K분의 N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건데 이 K분의 N이라는 녀석을 이제 우리가 어쨌든 계산식을 통해서 이거랑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것보다 뭐가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할 거냐면요. 당연히 K분의 N-K-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얘랑 얘 차이는 요 K분의 N에다가 N-1 대신에 N 플러스 1 대신에 이제 1 빠진 것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명하게 요 부등식이 이제 만족을 시키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놓고 봤을 때 이제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요것들을 K는 1부터 10까지 곱하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여기 1부터 10까지 곱하면은 얘는 10팩이 되고 그 다음에 요 K는 1부터 곱하면은 N-1다가 N-9까지 되는 그죠? N-9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N부터 이제 K는 1부터 10까지인데 N부터 N-9까지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순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NT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합이랑 똑같습니다. 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되죠. NT1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N개 중에 10개를 하는 거랑 똑같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우변이랑 완전히 똑같죠, 그죠? 이거 우변이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으로 썼는데 지금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등호가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K분의 N이랑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K분의 N-K-1이 지금 완전히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요거 잠깐 풀어서 써보면은 K분의 N 마이너스 1 더하기 다시 K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정수여야 됩니다. 지금 K가 N 플러스 1의 약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K는 지금 1부터 10까지 모든 자연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K가 1부터
1부터 10까지라는 거는 1부터 10까지의 최소 공배수를 n 플러스 1이 이제 약수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2520이거든요. 그러면은 n이 2519일 때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으로 나누면 519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조합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2 곱하기 6의 표에다가 1부터 12까지의 수를 이제 중복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쭉 쓸 건데, 이제 인접한 칸끼리는 이 대각선 빼고요. 인접한 칸끼리는 숫자들의 차이가 3의 배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어차피 일단 모듈러 3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모듈러 3에서 어차피 0, 1, 2니까, 자, 그러면은 이 열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일단은 얘네 둘이가 0, 1, 뭐 이런 경우 될 수도 있겠죠, 그죠? 0,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니까 뭐라 그러지? 0, 1 요렇게 이제 열에 들어가는 경우, 혹은 뭐 0, 2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혹은 뭐 1, 2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뭐 이거 어차피 순서 바꾸는 거는 나중에 고려를 해주면 되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듈러 3에서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아래 위로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가 이렇게 짝지어지거나, 혹은 3의 배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가 이렇게 짝지어지거나, 혹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랑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가 이렇게 짝지어지거나, 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일단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위아래로 순서 바뀌는 건 뭐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런 녀석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총 6개의 칸을 이제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6개의 열을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총 2개씩 있어서 얘네들을 이제 채워주면은 이제 총 12개가 이제 모듈러 쌍이 쫙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끼리 이거 총 6개, 같은 것이 2개씩 있는데 총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6팩분의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열들을 이제 2개씩 있을 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0, 1이든 1, 0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0, 1 이렇게 배열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봅시다. 0, 1 이렇게 배열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 옆에는 0이 못 오죠, 그렇죠? 0이 못 오고 반드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두 번째 것도 0, 1이었다고 해봅시다. 이 두 번째 것도 만약에 0, 1이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1, 0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 다음에는 1, 2였다라고 하면은 1, 2는 안 되고 반드시 2, 1 이렇게 와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게 0, 1, 1, 0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로 정해지면은 그 다음 거는 자동으로 배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 바꾸는 경우가 사실상 이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순서 바꾸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0, 1, 1, 0, 뭐 1, 2, 2, 1, 뭐 그 다음에 0, 2, 2, 0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얘가 순서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순서가 바뀌었다. 1, 0. 그러면 여기는 1, 0이 안 되고 무조건 자동으로 0, 1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 2였다면 얘는 자동으로 2, 1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둘이 또 자동으로 1, 2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결정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인접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지금 사실상 요렇게 둘이 빼고는 다 달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앞에 제일 첫 번째 열이 정해지면 그 두 번째 열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 세 번째 열도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열에서 0, 0일지 혹은 1, 0일지 그 두 가지 경우만 고려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부터 12까지의 경우잖아요. 1부터 12까지의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요거 기준으로 그대로 가봅시다. 자, 0, 0, 0, 0, 그 다음에 1, 1, 1, 1, 그 다음에 2, 2, 2,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0 중에서 누가 3, 6, 9, 12인지 그 다음에 이 1, 4개 중에서 누가 1, 4, 7 다음은 뭐지? 10인지 1, 4, 7, 10인지 그거를 이제 모듈러 0인 거, 모듈러 1인 거, 모듈러 2인 거 다 나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0, 4개 중 4개를 이제 모듈러 0짜리인 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 그 다음에 모듈러 1짜리인 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4팩 그 다음에 모듈러 2짜리인 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4팩 즉 4팩의 이제 세제곱 그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2팩, 2팩, 2팩분의 6팩 곱하기 2 곱하기 4팩의 세제곱 요게 이제 경우수가 됩니다. 근데 이거 숫자가 이제 딱 봐도 너무 크죠? 그래서 친절하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놨네요. 이런 식의. 그래서 요거 저기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2의 11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5라고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 약수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 기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요 12 곱하기 6 곱하기 2 해서요 이 녀석의 정답은 144가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힘들어라. 이제 아카모 풀이를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 어려웠다면 어렵고 쉬웠다면 쉬웠고 뭐 둘 다였다면 둘 다였을 텐데 아무튼 자기가 풀린 문제 보면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혹은 이제 제가 풀이한 것 중에서 혹시 만약에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를 찾아오시면은 비교적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